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5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녁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아침은 항상 깨워드리나 MTN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경칩이에요. 경칩. 예, 경칩이면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에서 깬다는 건데 우리가 개구리가 뛸 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폴짝 뛴다. 예, 개구리가 폴짝 뛴다 그러죠. 그래요. 이제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슬슬 겨울잠을 깨셔서 계좌가 폴짝폴짝 뛰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잘 뛰고 계십니까? 모르겠네. 그래요. 뭐 못 그랬으면 지금부터 그러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폴짝폴짝 뛰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 같이 우리가 무슨 뭐 정보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 그 사람들 같이 돈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럼 어쩌겠어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끼리 잘 힘 모아서 뜻 모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또 열심히 한번 붙어봐야죠. 그래서 계좌가 펄짝펄짝 뛰어야죠.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예, 제가 앞에서 대장개구리가 돼야 되나? 그래요. 전화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계좌 포트 아무거나 좋으니까요. 종목들 아무거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열심히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리빨리 전화 돌리시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네, 제주도인데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요? 네, 제주도요. 와, 제주도. 네네. 야, 워낙 제주도에서는 진짜 저희가 방송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제주도하고 연결된 게 거의 제 기억에도 잘 없는데. 글쎄, 그렇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제주도하고 제주도 분들이 생각보다 방송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채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또 그런 그래서 한계가 저도 지금, 예, 이게 지금 이 채널을 찾는 게 되게 서울에서 제가 이거를 하고 있다가 제주도 내려와서 지금, 예, 지금 보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아, 연세가? 네. 연세가, 나이가? 네, 네. 나이가 나이요? 어떻게 되세요? 53이요. 아, 주식 경력은? 네?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아, 지금 이제 초짜예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오, 예. 그래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아, 궁금해서? 그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저 이번에 그 세종텔레콤을 저기 했는데요. 매수가 얼마? 1290원. 1290원이요? 네. 1300원 정도 되시네? 비중은? 프로? 네. 근데 이게 네, 요거 한 종목? 궁금한 게 네? 요거 한 종목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슈프리마. 아, 그래요? 네. 근데 궁금한 건 저는 세종텔레콤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신주 인수권 증소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또 뭔지 이거 궁금하고요. 과연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죄송한데, 이 주식 한 1,300원 정도 매수가 되시는데,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죠? 네네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주식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사 내용을 날짜를 잘못 보고 이거를 택했었어요. 그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래서 이슈요? 그때 뭐 통신 뭐 이런 거를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그래서 죄송한데 그때- 이거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네, 되죠? 그러면서 막 떨어졌어요. 딱 오르는 날.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날짜를 잘못 봤어요. 그래요. 일단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네. 네. 주식을 그러니까 매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저평가된 거를 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평가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그런 가치 평가 이런 것도 좀 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화제가 되는 거를 좀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슈요? 그래요. 예, 예. 이거 세종텔레콤이에요. 이 세종텔레콤. 이 회사가 전에는 워낙 제 기억에는 이 회사가 옛날에 온세텔레콤이었을 거예요, 이름이. 예, 온세텔레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제 기억에 그 온세텔레콤 국제전화 온세텔레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던 게 많이 생각이 나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온세텔레콤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요. 예, 맞아요. 네, 그 국제전화, 뭐 네. 시외전화, 뭐 항상 그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참 이 온세텔레콤하고 몇 개 통신사들이 그 시외전화, 국제전화 광고 전쟁이 붙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00700 하면서 예, 맞아. 막 해가지고 예. 통신사들이 막 그냥 아주 그냥 그 당시 차범근 씨가 나왔잖아요. 나요. 예, 그러면서 막 아주 통신사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예, 네. 그때 온세텔레콤이 워낙 그때 유명해졌던 회사인데, 온세텔레콤 같은 경우에, 실은 요즘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에 대한 경쟁력이 있나요? 없죠. 예,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예, 뭐 인터넷 전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제 그걸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럼요. 예, 국제전화도 이제 뭐 공짜 전화들 많이 하시대요?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회사에, 이게 이 회사의 주봉이에요. 한번 월봉을 한번 보시죠. 먼저. 월봉을 보시면 이 회사의 월봉은 거의 뭐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 이후부터는 이 회사는 거의 주가 변동이 없는 회사예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이렇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10년 이상을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 회사가? 그냥 성장하지 할 수 있는 적이 맞아요, 없다는 그거예요. 네. 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답답하니까, 성장이라는 거에서 답답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요번에 주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죠, 이렇게. 네. 1월 달에도 또 한번 크게 움직였고. 이게 왜 움직였어요? 자, 지금 말씀하시더만. 화제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4이동통신 때문에 그랬죠? 예.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무슨 11월이나 10월이나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요런 타이밍 때 이 주식을 사셨다 그러면은 그래. 초반에 움직일 때니까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산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이 이런 모습을 지금 다 이미 보이고 난 다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저평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평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본질 가치보다 낮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는 10년 동안 제가 월봉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 회사는 성장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은 회사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회사가 4이동통신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잠자던 주가가 6배가 올랐어요. 6배.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에 대한 본질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도 굉장히. 넘쳤죠, 뭐. 넘쳤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하영님이 잘못 포인트를 잡으신 이유가 그거야.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10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럼 지금도 저평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보기 나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주식에서 실력입니다. 평가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회사를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 10년 이상을 잠자던 회사가 이동통신, 제4이동통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순간 이슈화가 돼가지고 5배, 6배가 순식간에 올라왔어. 그럼 그런 주식이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더 가더라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갭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머니 갭 메꿀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갭은 메꾸라고 있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갭은 100% 꼭 메꾸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갭은 메꾸라고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100% 꼭은 아닙니다. 100% 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갭은 한 95% 이상 메꾼다 이거지 100% 누가 저한테 반장님 그럼 갭은 100% 메꿉니까? 그럼 저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반장이 갭이라는 건 메꾼다고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메꾼다고 하는데 그거는 100%가 아니라 95% 이런 식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100%, 100이면 100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회사도 예를 들어서 갭은 꼭 메꿉니다라고 말은 못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이런 개별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갭 생기면 갭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다? 못 메꾸고 어려워질 때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개별주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혹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혹시 제가 혹시 방송 보셨나요? 들었죠. 그래요. 그럼 제가 방송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서 대형주 하나 가지고 이 대형주 얘 이제 빠지기도 어려워요. 갭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제 반등을 좀 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종목이 있어요. 강주에서. 혹시 요번 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호텔 신라요. 아, 호텔. 예, 호텔 신라 제가 뭐라고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계속 그러든가 제가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려워요. 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악재성 다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거짓말같이 이번 주에 반등하죠? 팍 하고. 예, 안 움직여 같은 게. 제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치보다 너무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차트 갖고 주식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차트 갖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에 대한 충분한 어필을 했죠. 근데 이번 주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여기서 개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호텔 신라 이번 주에 오르는 거 보면서 뭐 한옥호텔 이런 거 해가지고 올랐는데 제가 참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이 갭은 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확대해 보시면요. 이 갭은 사람은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아니 호텔 신라 얘기 안 하시던 양반들이 요번 주에 또 엊그저께 보니까 또 호텔 신라 저는 일단은 그런 건 싫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조용했던 사람들이 오르고 나면 그때 갑자기 막 좋다고 얘기하고 아유 차라리 미리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얘기하시지 마시든가 전 하여튼 그건 싫어요. 방송하면서 사람들.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또 얘기하는데 제가 두려운 게 여러분들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건 요 갭은 보이시지만 문제가 뭐냐면 또 요번 주에 올라오면서 숭 갭이 다 생겨버렸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갭 생기고
생겼어요. 그럼 적어도 다시 이 갭을 먼저 메꾸기보다는 한번 전체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팁을 드리는 거예요. 갭이란 건 메꾸는 게 맞아요. 특히나 제가 왜냐? 대형주는 그래요. 대형주는요. 거의 99%다 메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세종텔레콤이나 이런 갭은 꼭 메꾼다는 말을 못해요. 왜? 대형주의 갭과 그렇게 개별주가 급등했을 때의 갭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갭을 다 메꿉니까? 아닙니다. 그럼 갭은 메꾸라고 있는 건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개별주에 그런 급등했을 때의 갭도 무조건 다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주의 갭은 거의 다 메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이제 이해가 쉽죠? 네네네. 근데 반대로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 나온 김에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갭은 보이는데 이 숭숭한 갭은 또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요 갭을 먼저 메꾸기보다는요. 요 갭을 하락으로 먼저 메꿔요. 다시. 모르셨죠? 이런 거. 네. 투자하는데 많이 판단에 도움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조건 홀딩하면 있으면 이게까지 그냥 쭉 메꾸고 올라가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갭을 먼저 메꾸기보다는요. 아마 이 갭을 다시 메꾸고 나서 다시 또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은 처음 이 얘기 드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힌트 얻으셨을까요? 어찌됐건 간에 세종텔레콤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갭을 메꾼다고 함부로 막 이런 종목은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평가라는 거는 이런 종목에서 쓰는 거는 아니에요. 이슈화될 때는 이슈화됐을 때는 저평가란 말을 잘 안 써요. 본질 가치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라는 말을 쓰는 거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 어떤 단기 이슈성을 가지고 저평가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접근이 조금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 종목은 그냥 이 가격대 근처에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더 빠지면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밀리면 그냥 무조건 파시고요. 올라오더라도 매수가에서는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단지 10%밖에 안 한 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이런 것도 무식하게 40, 50% 막 담그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시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평가라는 거는 요런 이슈화 됐을 때가 아니라 본질 가치와 비교했을 때 쓴다. 아시겠죠? 네, 근데 하나만요. 네네. 그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건 뭐예요? 신주 인수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라고 해서 신주 인수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신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 신주 인수권을 우리가 사용하겠냐 안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아마 그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지금 그 공시 내용을 몰라가지고 죄송한데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는 그건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가에 그렇게 변동을 주진 않아요. 신주 인수권이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좀 도움 되셨어요? 그럼요. 네. 그래요. 전화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하고는 확 또 틀리죠. 자기 걸 직접 제가 가르쳐드리니까. 그래요. 그러네요, 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시다가 또 궁금하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찾아가는 강연회를 쭉 다녀보다 보면 요즘 특징이 있어요. 요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와 이런 쪽 위주로 요즘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진짜 투자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뀌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냐면 뭐 종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보니까 다른 방송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급등주 찾거나 막 이런 방송들 많이 보시고 보니까 저희 방송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세요. 진짜 투자라는 거를 하시려고 하고 투자를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강연에도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실은. 막 맨날 가도 뭐 종목 때문에 돈 못 번다고 생각하고 종목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거기에 맞는 성향의 분 방송 보시면서 거기 찾아다니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 전화가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히려 진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요. 이번 주는 제가 강의가 없고요. 예. 다음 주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어디냐면, 서울 강남 테헤란로, 그러니까 선능역 1번 출구 바로 앞인데, 대치 빌딩이라고 있어요. 태치라고 나네요. 대치 빌딩. 대치 빌딩 16층. 대치 빌딩 16층에서요. 12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거기서도 그런 내용으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 막, 종목 이런 분들은 제 방송이나 제 강의가 도움 안 되시고요. 제가 투자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시장을 읽어서 숲을 보려는 그런 분들한테나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저희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잠실인데요. 잠실이요, 성함이? 김우중입니다. 김우중님? 네, 예, 저하고 방송 처음 아니시죠? 예. 전에 한번 하셨죠? 작년에 한 번 했어요.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김우중님 이름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래요, 우중님. 연세가? 그 연세는 안 밝히시고, 그래요, 우중님. 그래요. 우리 우중님 그럼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아스텐, 네? 호아스텐. 코아스템이요? 예, 매수가 얼마요? 19,000원에 한 20% 됩니다. 예. 그리고요.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이요. 예. 18,500원에 15%. 예. 서울 옥션, 예. 22,200원에 15% 정도 됩니다. 예. 소광약품, 예. 28,000원에 20%. 네. 그겁니다. 잠시만요. 좀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다 궁금하긴 한데요. 네. 코아스템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시냐고 저한테.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이요? 예. 그냥 다 궁금합니다. 다 궁금하세요? 혹시 주식 몇 년 하셨어요? 네? 주식 몇 년 하셨어요?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되셨어요? 네. 그래요. 투자하시는 관점은 어떤 거예요? 어떤 관점이야? 제가 계속 주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삽니다. 그래요? 혹시 단기 트레이딩 하세요? 중장기 트레이딩 하세요? 보통 중단기라고 봐야죠. 중단기?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종목 선정한 거나 종목 선정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봤을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장기는 너무 답답하십니다. 예? 장기는 너무 답답해요. 그죠? 왜냐면 종목에 너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손절하고 말거든요. 손절이 그죠? 많이 되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중기도 아니고 거의 단기세요. 왜냐하면 제가 종목 지금 선정한 거나 비중이나 그리고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요. 예. 해야죠. 제가 벌써 종목하고 비중만 봐도 알죠. 거의 맞추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딱 스타일이신데 보니까 이 회사의 펀더멘탈 보고 들어가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냉정하게. 그렇다고 전혀 안 보는 건 아닌데 왜냐면 너무 이상한 종목 들어가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안전빵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하는데 근데 요런 제가 우리 우중님한테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중님은 속된 말로 따지면 크게 깨지실 스타일은 아니세요. 앞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중님 큰 돈을 버실 스타일도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앞으로도 크게 깨지지도 않지만 크게 버시지도 않고 그냥 야금
그 정도를 이렇게 그냥 벌어가시는 거지 이렇게 좀 큰 수익을 앞으로 내시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스타일이세요. 근데 저는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아니, 세상에 그렇잖아요.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큰 거고 위험이 작으면 당연히 수익도 작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외국의 배팅 회사들이 스포츠 할 때도 뭐 이 회사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 게임할 때 배당률이 몇 대 몇이냐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 우리나라가 우승할 확률에 거는 거와 예를 네. 들어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우승할 확률에 거는 그 배당금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히 틀리죠. 우리나라가 훨씬 높죠. 만약에 우승하고 나면 배당금이. 왜? 그만큼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주식이라는 걸 딱 별개로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중님한테 제가 보면서 포트를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코아스템도 보시면 알겠지만 19,000원. 요 지금 딱 매수가 근처예요. 요런 모습에. 그리고 서울옥션도 보시면은 2만 원. 지금 딱 매수가예요. 근처.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도 보면은 18,500원. 딱 매수가예요. 그리고 부강약품도 28,000원. 딱 매수가 근처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중님은 그리고 비중도 20%, 15%, 15%, 20%. 어떤 주식이 궁금하신 분은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매수가에서 5% 이상 떨어지면 저는 맞아요. 그렇기 내려칩니다. 때문에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우중님을 하는 게 아니라 우중님 그러니까 저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걸 길게 가는 거냐 많은 거냐 막 이런 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데 죄송한데 우중님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중님한테는 우중님 현실에 맞는 걸 해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우중님한테 현실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자면 우중님 지금 내지 종목 다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중님 죄송한데 수익률은 다 몇 프로 정도를 잡고 계세요? 수익률은 올라갈 때는 저는 안 팝니다. 아, 올라갈 때 안 팔아요? 그럼 올라가는데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 좀 올라가다가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또 꺾일 때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거기서 네. 팔고?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중님, 제가 봤을 때 우중님 보니까 주식하신 지가 꽤 되셨어요. 이렇게 뭐 1, 2년, 3, 4년 되신 분은 아니에요. 예. 글쎄요, 몇 년이나 됐을까? 그래도 좀 되시지 않았나요? 네, 조금 됐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우중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가기 때문에 이 포트가 실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제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하는데요. 어차피 우중님은 이 종목들 5% 빠지면 바로 손절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손절하고 또 새로운 종목군으로 그렇다고 해서 급등한 종목을 우중님은 들어가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왜? 그게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막 급등한 상태의 종목 안 들어가시죠. 네. 그죠. 예, 딱 보면 나아요. 그래서 우중님은 그냥 요 상태로 계속 그냥 가시는 게 실은 되게 좋아요. 특별히 우중님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중님 포트라든지 우중님 들어가시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목 선택도 실은 만약에 우중님 같은 스타일이라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할 거냐 하이닉스를 할 거냐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실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는 게 우중님한테도 더 좋아요. 그게 더 빨리빨리 속된 말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실은 제가 봤을 때 우중님은 우중님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중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문제가 어떨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중님은 계속 이대로 하시면은 시장의 어떤 굴곡에 따라서 큰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 안 짊어지고 계속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중님 그냥 이 상태로 나가시면 돼요. 어떤 종목 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어차피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군 그러는 것보다 보니까 종목도 많이도 안 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만 가시면은 우중님은 우중님 원하시는 결과는 얻으실 것 같아요, 우중님. 그래서 그냥 요대로 가는 게 나아요. 제가 뭐 특별히 우중님 도와드릴 게 없어요. 우중님한테는. 어떡하죠? 화학주가 하나 빠진 값에서 예? 조금 서운해요. 아니, 왜냐면 우중님은 그 우중님 스타일대로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은 우중님한테 제가 뭐 이렇게 충고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걸 해드릴 게 없어요. 진짜 잘하세요. 이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이 상태로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부강도 딱 넣고 못도 딱 넣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거 몇 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 하신 분이세요, 주식.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뭐 걱정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제 능력으로는 어드바이스 해드릴 게 없습니다. 자기 원칙대로 잘 하시고 계셔서. 뭐 굳이 잘 하시는 분들한테 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까? 잘 달리고 있는데 자기 코스대로. 그 말한테는 어이구 잘한다 그리고 오히려 당근을 줘야죠.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다음에 한솔 테크닉스를 조금 더 사고 싶은데.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하면 제가 함부로 사지 마세요 막 이럴 텐데 지금 우중님 같은 경우에 한솔 테크닉스를 뭐 속된 말로 조금 더 물량을 늘린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식하게 40~50% 물량 늘리는 것도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한 5%나 10%밖에 안 늘릴걸요? 맞죠? 네. 딱 알죠? 우중님 스타일 제가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우중님. 상관없을 것 같아. 뭐 이거를 가지고 리스크가 뭐 혹시 잘못되면은 계속 짊어질 그런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해.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흐름상 봤을 때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에서 10% 정도 해서 어차피 보니까 낙폭 좀 약간 드시려는 것 같건데 괜찮아요, 우중님. 상관없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더 비중 5에서 10% 늘리셔도 부담 없어요. 전 찬성. 그래요. 여기까지 상담해야겠네요. 하여튼 우중님 나중에 진짜 네. 필요할 때 전화 한번 또 주세요. 진짜 필요할 때 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움 드릴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관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관장이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1023,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주식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잘하는 분들은 그대로 가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억지로 방법을 바꾸거나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골프로 비유를 할게요. 골프를 비유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적당한 너무 막 이상한 폼이 아니라 적당한 폼으로 어느 정도 꽤 치고 계세요. 꽤 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굳이 막 억지로 이거는 약간 여기는 좀 틀려서 완전 바꾸셔야 돼요. 막 억지로 너무 막 그렇게 하는 코치가 좋은 코치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왜? 어차피 그분은 프로 골퍼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는 아마추어 주말 골퍼라면 예를 들어서 뭐 스코어가 뭐 그 정도로 해서 싱글 안에 들어가. 그럼 그분은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되지. 뭐 그분이 막 억지로 무슨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무슨 뭐 언더파로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어느 정도 적당히 잘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걸로 큰 수익을 누리는 난 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시는 방향대로 가시는 게 낫지 억지로 막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서 스코어가 더 떨어지듯이 수익률도 더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 자기 가고 있는 방법이 계속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꼭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안 벌리고 막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완전히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고치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고 나는 이런 종목을 해서 나는 수익은 꾸준하게 나는데 어느 정도 꽤 나긴 나는데 난 내가 잘못된 거가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거.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거의 다니까 그러면 투자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잡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강남에 사는 안영미라고 합니다. 영미. 안영민님이요. 그래, 영민님. 연세는? 글쎄요, 50대 중반요. 그래,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요. 우리 영민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한국 토지신탁 아, 한국 토지신탁을 갖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750원에 30%요. 3,750원에 30%요? 네. 오, 그래요. 또 다른 종목 있나요? 예, 바이넥스를 사고 싶은데 제가 그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늦게 알아가지고 예.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어. 이걸 지금 사야 될지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될지. 근데 죄송한데 그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상담은 좀 그렇고요. 네, 전망이 앞으로 지금 더 계속 예, 더 죄송한데 그거는 왜냐하면 아직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면은 저희가 잘못하면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돼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정성만 그러면 좀 그럼 토지 신탁만 저희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바이넥스 그거는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토지 신탁은 3,750원에 30%. 네. 그래요. 3,750원에 30%. 허허허허. 얼마 전에 사셨네요? 30%씩이나 사셨어요? 글쎄요. 이 종목 어떤 회사로 알고 사셨나요? 그 신탁 회사인 건 알고 있는데 네. 예, 뭐 그 전망도 좋고 앞으로 뭐 저기 그 정권사 리포트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성장성이 앞으로 클 회사라고 2018년도까지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 맞아요. 매력 있긴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그래서 봐도요. 이 회사는 2009년, 10년, 10년인데 12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죠? 12년, 13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얼마든지 제 생각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2018년까지 비전이 있다. 2018년까지 나쁘지는 글쎄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신탁 보수 받는 회사인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안전빵 장사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2012년부터 쭉 올라올 수 있는 게 얘네들은 건설사하고 좀 수익 구조가 틀려요. 어떻게 보면 그 건설사들 이런 데한테 신탁 보수를 받는 거라서 돈을 안전빵으로 계속 뭐 건설사가 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얘네는 돈을 안전빵으로 계속 받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12년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이번에 또 주가가 이렇게 한번 확 올라온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 올라오는지 아시죠? 네. 도시정비법인가? 그게 개정됐죠? 네네. 예. 그래서 워낙 전에는 건설사들만 이 도시 어떤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뛰어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회사도 이제 뛰어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괜찮은 거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국영기업인가요? 네? 이 국영기업이에요? 한국토지신탁? 예, 저 공기업 그 한국 그 토지공사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야 그 펀드한테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회사 MK전자인가 거기가 대주주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렇게 하여튼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국 토지공사의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아마 주인이 MK전자가 맞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이 회사 그래서 보면은 뭐 배당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 지금 건설사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다시. 그죠? 네. 분명히 여러분들 예상에는 뭐 방송에서 이런 거에는 건설사가 건설 업황이 올해부터 안 좋으니까 건설사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건설사가 올라오고 있죠, 주가가.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실은 작년보다 올해 건설 경기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다들 작년에. 예, 저도 거기에 좀 혼란스러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건설이라는 거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이건 이 토지신탁 한 종목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K다 그래가지고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보여요. 예, K다. K는 그래서 C 플러스 I 플러스 제가 이런 거를 함수식 같은 계산을 이렇게 몇 번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 설명드린 적이. 예, 그래요. 예, 다시 하면은 이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케인즈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C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C라는 건 이게 뭐냐면 민간이에요. 민간 소비 같은 거예요. 민간 소비. 그리고 I라는 건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투자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업의 투자. 그리고 이 G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overnment,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수단. 그래서 X는 뭐냐? X는 export, 수출. 그리고 M은 뭐냐? import, 수입.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그 우리의 어떤 이런 주축 산업 중에 건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건설 경기는 살고 죽고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많이 좌우하죠?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건설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건설은요, 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government, 정부의 정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건설 경기는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거지, 건설의 민간 수요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시장의 논리가 잘 안 들어맞는 게 건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고 이해 못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시장 논리주의자들은 자꾸 건설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수급의 균형에 맞춰요. 어느 정도 그건 맞는데 그럼 다 수급 균형에 맞추자.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 건설이라는 거는 이 정부의 정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민간의 수요 공급 커브에 의해서 맡겨놓으면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 전 논리주의자들이 자꾸 이 건설에 대해서 이 시장 논리를 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거의 다 맡기자는 건데 수요 공급이 건설이 그렇게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에 관여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부가 관여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이제 3년을 넘어가고 이제 4년 차에 들어가죠. 맞나요? 네. 4년 차.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정권의 마지막 6개월에서 1년에는 우리가 무슨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요, 보통? 레임덕 현상이라고 아세요? 예, 알아요. 정권 누수 현상? 예, 레임덕이라 그래요. 잘 아시죠? 그래서 정권의 항상 마지막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래요. 1년은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면 전 제일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면 마지막 5년이 뭐 사실상 6개월에서 1년이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니까 좋아요. 그거 인정,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따진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구간이에요? 지금이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 구간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럼 아직까지 4년 차에 들어가는 구간이라면은 이 정부의 정책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덜 하죠? 아직은 있죠. 그래요? 아직 레임덕 현상에 들어가는 구간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건설 경기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 분명히 작년에는 올해 건설 경기가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건설 경기가 작살이 나야 되는데 왜 건설주들이 올라오지? 왜 그럴까?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가계부채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 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어디예요? 부동산 대출이죠. 네. 부동산 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그럼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 부동산 경기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힘들죠. 쉽게 말해서 다른 경제정책 다 써도 작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현 정권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전 한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건설주들 올라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이 건설을 잘못 이해해서 건설 업황으로 분석을 자꾸 해석하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단순하게 수요 공급 커브로 자꾸 책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건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이거든. 케인즈가 그걸 얘기했거든 이미. 이 중요한 더 큰 중요한 사실을 전부 다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제가 항상 계속 요즘 방송에서 얘기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바로 숲이에요. 자꾸 나무만 보니까 건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인 거고 다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주봉상으로 계속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죠? 그래서 네. 고점에서의 모습이죠. 다시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근데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30%예요. 30%. 이해가 되세요? 30%. 지금 30%면 이거 물량을 다 가져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영민님 주식 초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 하시지 않은 분이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그래서 비중을 10% 정도는 현금화를 하세요. 10에서 15%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15%에서 20%만 딱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반장님 건설주는 앞으로 전망이 계속 좋겠네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건설을 근데 정부의 정책이 계속 일관되게 좋은 정책들이 나와줘야지 만약에 정부의 정책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정책이 나오면 언제든지 건설 경기는 삐끗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의 정책까지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건설 그 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정책이 계속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정책을 내놨을 때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정책인데 실망하는 정책이 나오면 물론 그때는 흔들릴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네네. 예, 그래요.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반장님 성남에는 언제 오세요? 글쎄요. 나중에 잡히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입니다.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는 예, 서울 강남, 예, 강남의 역삼동이죠. 여기가 도곡동, 역삼동, 예. 선능역 1번 출구, 지하철 선능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답니다. 대치빌딩 16층에서 여러분들을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공부를 아까도 시켜드리고 하는 게 자꾸 투자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투자로 바뀌실 분은 바뀌시라는 거예요. 백날 가도 투자로 안 바뀌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안 바뀌세요. 제가 압니다. 왜? 항상 급등주 찾고요. 빨리 빠른 종목 찾고요. 항상 그래요. 그런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저희 방송 보거나 제 강의 들으면요.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방송 오히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분을 위해서 차라리 그분한테 맞는 종목 막 이렇게 막 종목만 하고 막
그 올라간 종목들 뭐 그런 방송들 많이 보시고 그게 도움 되시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라는 거를 착실하게 개인들한테 좀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받으실 분들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게 뭐 시청률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시청률 따라서 무조건 방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86-102-1023 알고 계시죠?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대현입니다. 대현인데요. 3,400원 20%인데 3,400원. 대형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 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기에는 실은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먹기 좋은 종목은. 한 번씩 툭툭 튀는데 대신 이거는 갖고 있다가 한번 어떻게 박스권 매매식으로 한번 툭 튀면 다 이익 실현 해버리시면 돼요. 이거는 뭐 굳이 길게 가져가시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에요. 다음 종목. 예, SN입니다. 예, SNU 지금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려고 폼을 잡고 있죠. 일단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기관들이 살짝 매도를 하는데도 버텨주면서 올라오죠.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8,000원 매수가라면 일단 좀 홀딩하고 계십시오.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험한 고비 구간을 끝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약간씩 상승의 흐름들이 중간중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더 홀딩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보안 쪽은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안 쪽 인터넷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은행이 3월달에 이제 한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3월달에 하는지 아니면 뭐 연기가 되는지 만약에 혹시라도 연기라도 되면 이거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170원인데 이건 손절가를 드릴게요. 이분은 10%밖에 안 되니까 손절가 3,500원 드릴게요. 그래서 3,500원 안 깨지면 좀 지켜보시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뭐 상관없고 만약에 3,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기 바라요. 다음 종목. TK 케미칼 2,080원인데 2,280원 35%인데 글쎄요. 이거 TK 케미칼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을 무슨 매력을 보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져갈 만큼 35%씩이나 들고 갈 만큼의 종목의 성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반등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던져주는 게 좋지 이거는 35%씩이나 들고 이렇게 가져갈 만한 종목군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삼양홀딩스입니다. 예, 삼양홀딩스 지금 이제 조정받고 저번 주가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예, 조정받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돼요. 17만 원인데 예, 아직은 뭐 흐름이나 추세가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최소한 한 20만 원 근처까지 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판단하자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홀딩하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모습 자체도 그렇고. 다음 종목. 예. 모두투어도 그렇고 하나투어도 그렇고 이제 투어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려고는 해요. 예. 근데 어차피 긴 흐름에서 이거는 뭐 반등 정도지 50%는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매매로 사셨다면 상관없는데 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죠. 예. 뭐 중국과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원화도 그죠? 약세.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적당히 뭐 11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까지만 오면요. 얘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주구장창 들고 가지 마시고 그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전화 많이 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요즘 전화 더 잘 되니까요. 02786-102-1023 전화 많이 주세요. 2부에 그러면 바로 연결돼서 또 여러분 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1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2부 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